해보겠습니다, 감독님. 네. 휴식기는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? 뭐 행사 있어서 행사 다녀오고 또 선수랑 같이 구단에서 배려해 가지고 또 같이 골프도 하고 또 선수랑 함께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. 올 시즌 잠깐 좀 아직 뭐 18라운드까지만 했지만 한번 좀 되돌아보면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갔죠. 그러다가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좀 돌아보시면 어떠세요? 지금 중간쯤 왔는데. 시즌 초반에 저희가 좀 부침을 겪었던 것 같아요. 또 부상 선수도 많이 나왔고 빨리 1승을 해야지, 빨리 이겨야지, 또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빨리 보여드려야지,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좀 예상치 못한 부상자도 나왔고,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좀 꼴찌까지 좀 순위가 내려앉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, 또 선수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면서 또 선수들이 굉장히 서로 간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좀 잘 이겨냈고 계속해서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뭐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. 군대에 가는 선수도 있고 또 여름 이적 시간 다가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한 2경기 정도를 좀 저희가 잘못했는데, 아무래도 선수들이 또 힘든 상황도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, 또 이번 휴식기 동안에 좀 잘 추스리고 또 선수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뭐 앞으로에 대해서 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살짝 최근에 조금 주춤했는데 또 하필 또 인터뷰 이렇게 딱 일정 잡고 나서 최근 3경기가 살짝 주춤했잖아요. 다음에 하자고 하실까봐 제가 좀 쫄렸거든요. 다음에 하고 싶었는데 농담이고요. 저기 뭐 선수들은 그때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었어요. 또 이창민 선수도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, 또 부상 선수가 또 생기면서 조금 원정에서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, 그거는 아마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번 휴식 동안 좀 잘 채우려고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잊으면서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채우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 내일 이제 휴식기 끝나고 첫 경기 19라운드가 열리는데요. 뭐 말씀하셨듯이 이창민 선수 이제 군입대하고, 뭐 오늘 또 뭐 김주원 선수 오피셜이 또 났고,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선수들 몇몇 선수들이 또 팀을 떠나는 것도 좀 알고 있는데, 반대로 또 영입 계획이나 이런 것들 올 여름 진적 시장 어떻게 좀 계획하시나요? 지금 계속해서 구단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용병 선수도 좀 보고 있고 국내 선수도 보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 여름 시기에는 선수를 데려오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구단도 계속해서 팀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나간 선수의 빈자리는 용병 선수를 좀 보고 또 저에게 좀 적합한 선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. 아마 서로 좀 계약 조건이 잘 맞으면 다음 주 정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뭐 후반기에는 우리가 좀 더 높은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좋은 선수가 들어와서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구단과 함께 열심히 지금 선수를 협상 중에 있습니다. 그럼 뭐 포지션은 좀 미드필더. 미드필드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어요. 지금 현재 이창민 선수 빠져 있고 또 최영 선수 부상이고 또 고자철 선수도 좀 부상이다 보니까 미드필드 저기를 좀 보고 있고,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경기에 나가지 못한 선수도 좀 타팀을 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오늘까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내일 경기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, 뭐 K리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제 그 울산 선수들 그 징계가 나왔잖아요. 인종차별 관련.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? 글쎄요. 저는 연맹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존중을 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 존중을 하고 있지만,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울산은 지금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, K리그 누가 봐도 K리그의 독보적인 지금 구단이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,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선수들도 굉장히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연맹에서 결정을 했는데 한 선수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고 여러 다수의 선수가
한 선수를 빗대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, 또 옳지 못한 부분이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, 그게 한국 선수든 아니면 외국 선수든 간에 그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또 평상시에 좀 대화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이번에 징계는 조금은 약하지 않았나,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, 아마 선수가 그 부분을 잘못을 인지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이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번 일을 조금 뭐 교훈 삼아서 뭐 제주 구단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철저히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? 그러니까 저희가 선수 시절에 사실 불완전한 상태였잖아요. 교육을 그렇게 잘 받지 못했고, 또 언론이나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요즘은 원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교육도 잘 하고 있고요. 연맹이나 협회에서도 선수들 상대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고, 저희 구단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선수를 계속해서 좀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, 저희 선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K리그의 발전에 대해서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K리그가 지금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제주 얘기로 좀 돌아오면은 이제 또 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, 보통 이제 매 시즌 보면 여름에 조금 어려운 시기가 많이 좀 겪었잖아요. 뭐 휴가철 이런 부분도 있고, 올 시즌엔 좀 그런 극복 방법 또는 뭐 특별한 해결책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? 저희가 좀 어려울 때 원정에서 경기들을 좀 잘 했었어요. 좋은 결과가 좀 많이 났었고, 오히려 원정에서의 승리가 더 많을 정도로 이런 원정에 대한 부담감을 좀 털어내는 경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, 지금 현재 날씨가 좀 굉장히 더워지고 있고, 또 6월 달에 지난 7, 8, 9 이 달을 굉장히 잘 보내야 되는데, 계속해서 매년 홍역을 겪는 저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다 보니까,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달라져야지, 또 다르게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, 저와 저희 구단 그리고 저희 스태프끼리 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,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주중 경기, 주말 경기가 겹치다 보니까 선수의 피로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결과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, 그래도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조금 로테이션을 통해서 좀 해결책을 찾고 있고, 또 전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좀 해결책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여름에 이번 휴식기 동안에 저희가 준비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조금 더 덜고, 아무래도 볼을 가지고 뛰는 거하고 볼을 없이 뛰는 거는 많이 다르니까, 그래서 볼을 소유하면서 저희가 좀 플레이를 하려고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그에 또 이번 휴식기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, 또 훈련이 잘 돼서 앞으로 경기를 좀 그렇게 활용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좀 음료 좀 드시면서. 감독님은 선수 시절 선수 생활 보내시면서 내가 감독이 되겠다,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 언제 처음 하셨어요? 저는 프로에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매일 일기를 썼었는데, 그 훈련이 끝나고 지도자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, 코치님이 얘기했던 거 아니면 감독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 밑에 제일 밑에 적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나한테 감독님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셨고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한테 좀 지적을 하셨다,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적었던 것 같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내일 훈련할 때는 좀 다르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, 그때부터 아마 지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이제 감독님 매 경기 보면은 감독으로서 이제 벤치에 딱 계실 때 복장이 똑같으시거든요. 정장 그리고 안에 뭐 이제 와이셔츠 입으시고, 좀 날이 좀 추운 때, 뭐 3월, 뭐 10월 이때는
이제 뭐 니트 딱 걸치시고 항상 똑같이 신데 뭐 이유가 있나요, 혹시? 뭐 이유라기보다는 감독은 그래도 경기장 안에서의 또 다른 얼굴이니까 항상 좀 선수들이 바라볼 때 또 제가 지도할 때 선수들이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. 또 팬분들이 보셨을 때 또 감독을 또 많이 보기 때문에 또 감독이 비춰진 이미지가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는 좀 있어야 되고 또 팀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휘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장을 좀 선택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날씨 추우면 당연히 좀 더 옷을 더 껴 입어야 되고 모든 건 저는 옷을 사실 좀 관심을 그렇게 많지 않는데 와이프가 좀 잘 챙겨줘서 그 옷을 좀 입고 있습니다. 네. 또 반대로 훈련할 때는 당연히 이제 뭐 트레이닝을 입으시긴 하는데 제가 뭐 쭉 보면은 항상 이제 이 넥 워머인가 마스크를 거의 뭐 눈만 딱 나오게 그렇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? 눈만 좀 빼고 아무래도 좀 잘 타는 스타일 해가지고 얼굴을 좀 가리려고 했던 거고요. 그거보다는 사실 운동장에서의 이런 얼굴 변화, 감정 변화를 좀 최대한 좀 줄이고자, 그리고 선수들이 또 좀 잘 할 수 있게끔, 특히 좀 창의성 있게 하게끔 좀 말을 좀 줄이려고 하는. 틀어 막아버리죠. 아무래도 얘기를 하려면 내리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돼 부분도 있고. 그러니까 저만의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인데요. 그래도 경기장이나 훈련장에서 선수들이 최대한 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, 또 저도 선수들에게 최대한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고,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찾아가고 있고, 저 나름대로의 좀 뭐 훈련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요즘 좀 더워서 지금은 좀 가리시기가 아무래도 좀 가리려고 좀 말수를 좀 많이 줄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최근 우리나라 그 20세 이하 대표팀이 월드컵 가서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. 뭐 일각에서는 이제 K리그의 22세 이하 그 룰 규정 때문에 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.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, 뭐 22세 규정, K리그의 그런 규정, 뭐 되게 독특한 규정 중에 하나인데, K리그 뭐 현역 감독님들 중에서 이제 최장수 감독이시잖아요. 그런 이제 남길 감독님의 시각에서는 22세 규정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? 그 22세 룰도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에 한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K리그가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감독도 그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축구인도 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, 또 세계적으로 저희 K리그에 뛰었던 선수들,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가서 성적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K리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, 또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 규정을 만들 때 사실 감독들하고 상의한 적은 없어요, 처음에.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. 지금 와서 이제 22세 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감독 간담회 가면, 아니면 연맹에 우리 회의가 있을 때 한 번씩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데, 그런 룰이 좀 있기 전에 서로 우리가 앞으로 K리그 발전을 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K리그에 있는 감독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, 먼저.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K리그의 22세 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하시는데, 당연히 22세 어린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어린 선수들을 키워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맞고,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K1에 있는 선수들은 요즘에 저희가 아시아적으로 한류라는, 또 K리그를 한류를 통해서 굉장히 좀 널리 알리고 있는데, K리그 1이라면 정말 최고로 컨디션이 좋은 선수, 최고 좀 좋은 선수들이 경기를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그게 22세가 되든 아니면 뭐 40살에 가까운 선수든, 가장 컨디션이 좋고 가장 팀에서 굉장히 베스트인 선수들이 경기를 나가서 널리 팬들에게 알리고 팀을 알리고 또 K리그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팀에게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. 그걸 잘 아는 거는 구단과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선수들이, 가장 컨디션 좋은 선수들이 나가는 게 맞는 건데,
거기에 꼭 룰을 정하지 말고 거기에 팀에 정말 좀 좋은 선수들이 좀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,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프로라면 그래도 좀 최고의 경기력, 컨디션을 가진 선수가 나가서 팬들 앞에서 뛰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신 거죠. 알겠습니다. 또 규정 얘기가 나와서 또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인데, 골키퍼 외국인 골키퍼 금지, 이 규정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, 아무래도 골키퍼 선수는 특수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아마 외국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국내 선수들이 좀 자리에 설 자리는 좀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. 그 부분은 저 선수 때도 외국인 선수들이 골키퍼들이 출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뭐 신혜선이나 뭐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신혜선, 그리고 러시아 쪽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,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호주 선수들이 일본 제리그에 좀 많이 뛰는 선수가 많이 있고, 또 한국 선수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, 저희가 그래도 골키퍼 선수들이 좋은 선수 나오는 거는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국내 선수들을 더욱더 좀 올리는 방안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골프 매니아시잖아요. 네. 얼마나 자주 치시나요? 저 제주도 또 치시가 좋잖아요. 쉬는 날에는 좀 와이프하고도 같이 나가기도 하고, 또 여기에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, 저희 경기장을 또 찾아주시는 분들하고도 함께 한 번씩 나가고, 또 남사모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. 예. 남사모 회원들은 많이 계신가요? 아, 많이 없어요. 딱 골프 칠 멤버들만. 매니아층이 딱 두텁게. 경기장에 너무 자주 찾아오시고, 또 저로 인해서 경기장을 좀 많이 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좀 즐기고 있습니다. 선수들이랑도 좀 치시나요? 선수랑 가끔씩 치고 있어요. 필요한 부분들은 선수들하고 한 번씩 경기장에서 훈련장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한 번씩 골프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누가 제일 잘 치는 것 같으세요? 일단 기본적으로 구자철 선수 잘 치고요. 지금 군대 간 이창민 선수 잘 치고, 현재는 정훈 선수가 좀 가장 볼이 잘 맞고 있습니다. 감독님이 거의 뭐 이제 수준급 뭐 프로랑 레벨에 가깝다 뭐 이렇게 지난번 그 골프 대회에서도 3등 하시고. 아니, 좀 더 순위를 올리고 싶었는데 그런 상이 있었더라면 더 순위를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안 맞으셨나요 그때? 좀 더 욕심을 부렸어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. 예. 그래도 아직 그 딱 사진 나오신 거 보니까 이건 뭐 그냥. 그래서 1, 2, 3위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나중에 좀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면 바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홈그라운드로 또 제주로 한번 또 초대를 하셔갖고. 여기 오면 적수가 안 되죠. 그 선수들은 감독님이 더 그래도 더 이제 구력이 또 있으실 테니까. 저는 구력은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그 같이 하는 동반자의 심리를 좀 제가 좀 많이 건드리죠. 역시. 인명이나. 그래서 알겠습니다. 구자철 선수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. 자체도 말이 많아가지고. 어쨌든 올 시즌에는 감독님이 이제 뭐 개막 전부터 또 변화를 선언하셨잖아요. 뭐 시즌 중에도 뭐 감독이 당연히 좀 이제 변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강조를 좀 하셨는데, 선수들한테 이제 발로 찾아가는 소통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뭐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? 그래서 저런 이제 조금씩 축구가 변해가듯이 감독도 그 흐름에 잘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항상 정적이지 않고 또 선수들과 또 구단을 위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. 그 흐름에 잘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, 지난 시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거, 또 지지난 시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올 시즌에도 조금씩 이런 선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좀 가져가고 싶고, 또 선수들에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뭐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 더욱더 좀 전달하고 싶거든요. 근데 그전에는 사실 좀 너무 바쁘고, 또 감독이라는 이미지가 있고, 또 운동장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조금 스킨십이 사실 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런 스킨십을 더욱더 좀 가져가려고 하고, 그래야 선수들과 좀 더 얘기하는데 좀 더 선수들도 다가설 수 있으니까. 그렇지만 그전에는 제가 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라는 거를 계속 했었는데, 사실 그렇게 해서는 소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선수에게 발로 가서
만나서 선수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진정한 소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로 하는 소통을 좀 강조를 좀 했었고요. 지금 선수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감독님이 좀 많이 변하셨다라는 거를 많이 좀 얘기를 하는데, 저는 그것보다는 더욱더 선수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고, 제가 직접 가서 선수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올 시즌에 저희가 팀을 좀 만드는데, 경기를 좀 하는데 더욱더 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, 그리고 항상 이게 어려울 때, 팀이 좀 더 어려운 위에 서 있을 때 그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.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선수들이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수들을 위해서 더욱더 제가 좀 노력을 하려고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뭐 방문을 열어놓으면 찾아오는 그런 소통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많이 안 찾아왔던 모양인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직접 이제 찾아가시는. 그때 이제 선수들이 좀 필요한 선수들 와가지고 정말 선수들도 큰 맘 먹고 본인이 많은 생각들을 해서 제 방을 찾아온 선수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선수에게 좀 많이 미안하다. 내가 좀 먼저 가서 주위에 정말 커피숍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여유 있게 선수를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수들하고 꼭 뭐 이런 장소가 아닌 직접 선수를 좀 얼굴을 좀 보고 서로 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리고 저도 이제 연차도 좀 계속 되는데, 감독 연차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선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선수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해요. 그래서 어린 선수건 나이가 많은 선수건 똑같은 입장을 봐서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좀 편에 서려고 하죠. 그 3라운드였나요 올 시즌? 그 FC 서울과 홈 경기 때 이제 딱 한 골 먼저 실점을 내주고 이제 경기 거의 끝날 때쯤 정규 시작 막판에 또 동점을 갔다가 또 경기 종료 직전에 또 한 골 실점하면서 패했잖아요.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이제 기자회견 들어오셔갖고 경기 소감 짧게 말씀하시고 이제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고 이제 퇴장하셨는데, 저는 그때 이제 경기 너무 아쉽게 패해서 조금 이제 뭐 인터뷰할 그런 뭐 이야기거리도 없고 그래서 그러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부랴부랴 이제 공항을 갔는데 또 그때가 또 하필 또 A매치 직전 A매치 휴식기 바로 앞둔 경기였어. 거기 끝나고 또 휴가였더라고요. 그래서 제주 선수들이 또 서울로 올라가는 선수들이 또 같은 비행기도 타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감독님이 선수들이 빨리 이제 비행기 놓치지 않고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해주시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짧게 하고 딱 정리를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, 혹시 진실은 뭔가요? 아니, 그날 경기를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 따라갔었어요.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골까지 넣었고 또 저희가 승점을 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홈에서 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는 아니죠.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정말 골을 넣어서 했는데, 그때 제가 좀 작전 미스가 있었어요. 수비를 보고 있는 송지훈 선수를 공격으로 올려서 저희가 공격 숫자를 좀 더 둬서 사실 송지훈 선수 골을 넣었거든요. 그래서 송지훈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내려갈까요? 더 올라갈까요? 얼굴로 물어보더라고요. 밖에서는 볼 수 있으니 우리가 아니까. 그래서 저는 내려가지 말라고, 그냥 더 공격적으로 하라고. 역전해야겠다. 저는 이제 그러고 싶었어요. 사실 홈에서 이기고 싶으니까. 몇 개월 동안 승리가 없었으니까 또. 몇 경기도 승리도 없고 홈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, 그래도 이왕 이렇게 까는 거 우리 한번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했었어요. 근데 그게 또 뒤에서 미스가 나서 실점을 했거든. 그래서 경기를 졌는데 그게 너무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. 그냥 주민을 내릴 걸, 여기서 승점을 주지 말 걸, 라는 게 굉장히 컸었어요. 그래서 그날은 모르겠어요. 그냥 우리 스케줄은 다 스케줄대로 가는 건데, 선수들이 공항을 가든 지금 뭐 쉬는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쉬는 건데, 저는 그날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. 이 부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, 물론 팬들은 아쉬워하고 그래도 좀 선수들에게 박수를 주고 또 선수 잘했다 응원을 해주지만,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큰 미스가 돼버린 거죠, 사실. 그래서
저는 집에를 가서도 집 근처를 계속 돌았어요. 왜 그랬을까? 혼자서 막 자책하면서 얘만 내렸어도 되는 거를. 그때 주훈이 얼굴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. 계속 한 10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. 주훈이 얼굴이 A매치 끝나고 복귀 다음 경기까지 거의 생각이 나. 계속 주훈이 얼굴이 생각났었어요. 그래서 그때도 아마 선수들이 쉬고 들어온 날에도 감독의 실수를 해서 졌다. 이 부분은 감독이 좀 미안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 선수들에게도 얘기했었어요. 그래도 사실 주훈이 얼굴이 떠나질 않더라고. 그래서 너무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뭐 서울 올라가는 선수들의 배려는 그건 아니었군요. 일단 스케줄대로 항상 움직이고 여기는 또 저희가 쉴 때는 육지를 나가야 되면 비행기 표를 다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대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 못했고 오로지 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그런 초반 라운드의 그런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계속 쌓이면서 이제 또 반등이 딱 된 거잖아요. 또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자철 선수가 굉장히 좀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본인이 몸 상태가 100%는 아니었는데 본인이 90분 동안의 경기를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본인이 팀을 좀 이끌고 싶다라는 거를 저도 바랬었고 또 선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자철 선수의 힘이 굉장히 컸었고 물론 이제 구자철 선수 중심에는 우리 주장단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함께 좀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경기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모든 선수가 다 정말 승리를 위해서 경기를 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 코치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에게 힘을 줬던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어려운 시기를 좀 잘 넘겨놨던 힘들이 저에겐 좀 있다라는 걸 좀 느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선수들을 올 시즌 좀 굉장히 챙기시고 또 그런 소통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코칭 스텝, 코치들은 좀 뭐 거기에 대한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어요? 근데 저희 코치님도 다 선수들과 계속해서 부분별로 미드필드는 하대선 선생님이 그리고 수비에는 윤대성 선생님 그리고 또 사이드백은 최희준 선생님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또 정종호 코치 또 전체적인 체력적인 부분은 우리 장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코칭 스텝이 자기의 역할도 있고 또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선수를 경기장에서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우리가 전술과 전략이 어떤 걸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면서 좀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올 시즌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 코치진 변화가 대거 있었잖아요. 정정국 코치가 이제 수석 코치님으로 올라오고 그 외에 다른 코치분들은 다 이제 또 새롭게 좀 새 얼굴들이 발탁이 다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좀 팀을 좀 했던 코치님도 계시고 또 타 팀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이고 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면 또 언제든지 사실 뭐 저희 코치들이 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실 제주라는 환경이 이게 생활하기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. 여기에 있는 섬에서 이 제주도라는 이 섬에서 혼자 와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고 또 육지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이 지도자 생활하는 거는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첫 번째로. 두 번째로는 저 역시도 우리 팀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. 앞으로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 변화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구단에서도 먼저 저한테 제안을 했었고 저도 그런 변화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뭐 새롭게 정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팀을 우리가 ACL이라는 목표를 좀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지배적이었기 때문에
그리고 좀 변화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ACL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시즌에 ACL 조금 이제 아쉽게 무산이 됐는데 올 시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뭐 순위가 딱 지금 순위긴 한데 언제든지 저희는 올라가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뭐 물론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모든 팀들을 상대하기 그냥 쉽지 않는 그런 지금 K리그 1이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뚫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가장 또 좋은 거는 선수들 간에 서로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힘이 들 때 오히려 더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지금 선수단이 함께 하고 있는 방향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선수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항상 팀에 대한 이런 충성도가 또 헌신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를 좀 기대할 수 있고 또 저희가 훈련 현장에서의 훈련할 때를 보면 선수들과 또 선수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좀 색깔을 더 입힌다면 좀 좋은 경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독님 그러면은 이제 한 감독님이 되신 지 한 10년 차, 11년 차 되시고 이제 제주 감독님 되신 지가 이제 4년 차시죠. 그럼 K리그 감독이 사실 이제 K리그 1 감독은 특히 이제 전국에서 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딱 12자리만 딱 보장된 그런 자리잖아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고 고독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. 감독님만이 느끼는 감독으로서 가장 큰 고충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감독으로서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서울과 경기를 졌을 때 그 판단, 그 작전 미스 하나가 가장 좀 힘든 것 같아요. 사실 말 못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혼자서 정말 그 판단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경기장에서 선수가 실수로 인해서 지시기도 하고 또 잘해서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감독이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, 좀 잘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런 작전 하나가 이런 판단 하나가 이런 승패를 갈 때가 가장 좀 힘든 것 같아요. 물론 교체 선수나 어떤 감독이 선수를 교체에 넣어서 이 선수가 골을 넣고 이기게 되면 정말 희열을 느끼지만 그 반대로 좀 경기가 좀 잘 안 되거나 또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선수가 전략을 했을 때가 가장 좀 힘든 것 같아요. FC 서울전 그 경기는 괜히 제가 말할 거예요. 아니 여전히 기억나고 있어요. 앞으로 한 열흘 동안 또 이제 송준 선수 얼굴이 또 생각나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거? 아마 그거는 큰 저에게는 보약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10초간의 한 5초간의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정말 판단을 더욱더 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게 큰 보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감독인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선수들이 감독님 마음을 몰라줄 때 어떻게 좀 그걸 해결을 하시나요? 근데 아무래도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의 마음을 쉽게 알 수는 없어요. 저 역시도 그랬었어요, 선수 때. 감독은 감독이 되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. 선수들이 감독의 마음을 알아줘. 물론 이제 알려고 하고 감독 얼굴을 한 번 더 봐주고 또 감독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선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감독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건 저희 집에 있는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, 사실. 알 수 없는 거죠. 물론 이제 표정이나 감정의 변화 때문에 알 수는 있겠지만, 그렇지만, 감독은 감독이 아는 것 같아요. 그럼 다른 팀, 다른 구단 감독님들과도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하시나요? 저희들끼리는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 공감도 형성되죠, 사실은. 서로 알죠.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을 잘 물어보지 않고, 아무리 친하더라도, 서로 그냥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, 최근에 강원FC에 윤정환 감독님이 부임을 하셨잖아요. 뭐 선수 시절부터 좀 친분이 되게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. 네네. 완전 친하죠. 네. 네, 감독님 윤 감독님이 부임하신 거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? 이제 K리그로 돌아왔구나. 어느 팀을
붙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게 강원 FC라고 좀 놀랬고, 또 가서도 굉장히 좀 잘 해야 되는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윤정환 감독이 아마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예전에 이제 윤 감독님이랑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선수 때 이제 남길 감독님이 이제 같은 포지션이고 뭐 1년 또 선후배 사이고 방도 같이 쓰셨다고 그때 제가 들었는데 형 좀 빨리 나가라. 감독님이 게임을 못 뛰니까 윤 감독님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? 저랑 뭐 중학교 때부터 같은 이제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. 고등학교 때는 다른 고등학교? 고등학교 때도 같은 고등학교였고. 같은 고등학교였어요? 네, 아, 금호고. 금호고 같이 나왔고. 아. 대학교만 이제 좀 엇갈렸고. 프로 가서 다시 만났죠. 물론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은. 다행히 좀 동지로 만나서 다행이긴 하지만, 근데 윤정환 감독이 더 나가고 싶어 했어요, 사실은. 아, 해외로? 해외로 막 나간다고, 언제 가냐고, 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빨리 가라고, 그러면. 더 잘 되는 길이니까. 제가 뭐 보내는 게 아니고, 잘 돼서, 구단과, 윤정환 그때 선수가 잘 돼서 뭐 해외로 가는 거니까, 빨리 가고. 그리고 또 후배들이 또 계속 또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? 항상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, 그리고 그것 때문에, 예. 안 그래도 2000년인가 이제 J리그 그 슬래시 오사카 가고 나서 뭐 바로는 아니고 어쨌든 2001년에 또 남길 감독님이 또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.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 윤정환 감독을 그때 선수 시절에는 많이 봤었죠. 플레이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개인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도 많이 가르쳐 주고 저한테 그래서 많이 좀 본받을 게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항상 윤정환이라는 선수를 좀 꿈꾸기도 했었죠. 좋은 장점들을 제 걸로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고 윤정환 감독은 진짜 선수 시절에는 정말 이 창의성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. 더 앞서갔던 것 같아요.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앞서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감독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정말 뭐 다른 선수에게 귀감이 되는 선수였는데 근데 유일하게 하는 가지 단점이 얘기 되나 모르겠는데 해주셔야 됩니다. 힘든 훈련을 안 해. 힘든 훈련을 안 해. 오로지 경기만 하려고 그래. 힘든 건 우리가 해야 돼. 경기는 사람이 뛰고. 그러니까 후배를 볼 때는 얼마나 얄밉겠어. 그렇잖아. 경기만 나가려고 그래. 근데 감독들이 좋아해. 좋아할 수밖에 없지. 경기장 나가면 잘하니까. 훈련을 안 해도 자기 거 창의 거 하고 뭐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니까 좋아하지. 그렇지만 굳은 일은 우리가 다 해. 굳은 일은 지금 포항에 있는 김규동 감독, 또 인천에 있는 조상한 감독,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힘든 건 우리가 다 해. 좋은 건 스프레트 하여튼 다 받아. 그래서 회의로 막 간다고 막 해. 그럼 빨리 가야지. 안 그래도 김기동 감독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몇 년 전인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감독님처럼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시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축구 팬분들이 축구를 좋아는 하지만 이 안에는 잘 보시는 못했잖아요. 근데 현재는 어떤 팬분들도 이 안에 있는 플레이들 너무 잘 보세요. 지금 같으면 만약에 김기동, 조상한 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이분들에게 정말 더욱더 박수를 많이 보냈을 거예요. 앞에서 뭐 결과를 내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때는 근데 윤정환 감독이 워낙에 유명한 선수였고 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선수였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8월 6일 날 이제 강원이랑 첫 번째 맞대결이 있던데 승리하셔야죠. 이겨야죠 당연히. 안 돼. 저희들한테는 지금 안 되고 저한테도 잘 안 되니까 반드시 그때는 인정사정 없죠. 아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포항의 김기동 감독님과 인천의 조성환 감독님 그리고 뭐 당연히 남길 감독님과 윤정환 감독님 그렇게 네 분이 지금 부천 시절에 함께했던 리폼니시 감독님의 이제 지도를 받았던 그런 선수들이셨잖아요. K리그 1 12개 구단 중에 지금 4개 팀이니까 리폼니시 후예들이 지금 33%를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 어떤 좀 이렇게 뭐 어떤 지도를 받으셨길래 이렇게 지도자로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시는 겁니까? 아무래도 리폼니시 감독의 영향이 굉장히 좀 빼놓을 수는 없죠. 훈련하는 방식이나 경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때는 좀 신선했어요.
조금 더 앞서갔다라는 거에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. 단순히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감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의 성장을 굉장히 돕더라고요. 앞으로의 남길 너 선수가 앞으로에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가 이런 게 필요하다.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을 너에게는 더욱더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가 성장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팀이 굉장히 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고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적으로 우리 감독들이 4명의 감독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, 또 외국인 감독이 잘했던 부분들하고 또 한국인 코치님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서로 간에 좋은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. 니토니시 감독님이 말씀을 이제 감독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을 다 그 일기에 적으셨던 거네요. 그때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일기보다는 뭐 이제 전자 패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하겠지만, 그때는 아마 그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좀 소중했던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러시군요. 그 선수 시절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1997년에 이제 부천에서 데뷔를 하셨잖아요, 프로에.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미드필더로 기억을 하는데, 점점 이제 뭐 부천에서 또는 이제 뭐 전남 거쳐 성남에서 활약을 하실 때도 뭐 어떤 경기를 보면 이제 뭐 포워드로 가고 계시고 또 윙 포워드도 보시고 뭐 공격적인 부분은 뭐 거의 뭐 전천후 선수로 이제 계속 거듭나셨어요. 뭐 선수 시절을 97년부터 부천 SK에 입단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, 저는 다른 지금 현재 감독들처럼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고 또 스포트라이트 받는 선수가 아니었고,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, 그 첫 번째 하나가 저는 꾸준함이었다고 생각해요. 정말 저는 신체적으로 타고난 선수도 아니고, 정말 뭐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잘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랬던 것 같고,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이런 특출난 부분은 없지만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고, 그 감독이 원하는 그런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. 미드필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미드필드를 했던 것 같고, 또 스트라이커였으면 스트라이커를 봤던 것 같고, 또 윙포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윙포드를 했던 것 같고, 뭐 팀마다 원하는 감독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는 좀 꾸준하게 계속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, 제가 선수를 한 12년 정도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오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, 정말 팀에 정말 뭐 어느 영향력을 크게 가진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항상 어느 정도는 필요한 선수로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. 2001년에 또 커리어 하이를 찍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때 이제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어요. 그때 혹시 좀 내심 좀 기대를 하셨었죠? 제가 2001년도에 베스트 11을 받았었어요. 미드필드의 부분을 제가 골도 어느 정도 넣었고 미드필드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. 9골, 리그에서 9골. 9골에 어시스트도 몇 개 한 것 같은데,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베스트 11을 받은 것 같은데, 제가 언제 좀 21년 지나고 한 3, 4년 후에 제가 대학교 강의를 나간 적이 한 번 있는데, 일반 학생들 상대로 축구 강의를 했었는데, 물론 이제 그때 2002년이 지나고 히딩크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컸잖아요. 근데 저는 그 강의에서 사실 히딩크 감독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 아니, 그러니까 가서 여기 대학생들이 엄청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줬죠. 제가 2001년도에 베스트 11을 받았고 2002년도에 당연히 월드컵 멤버에 한번 소집을 될 수도 있었고 한번 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죠. 저는 그때 자신감이 있었으니까. 그래도 11명 뽑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2001년도에. 그래서 지금도 히딩크 감독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적으로 만나보진 않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그때도
2002년 월드컵이 됐더라면, 대표팀 됐더라면 또 인생도 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, 아마 이 자리는 없었겠죠. 만약에 그게 됐었더라면. 그런 어려움을 좀 겪었으니까, 그런 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겪었으니까,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, 감독으로서의 꿈이 무엇입니까? 저는 저희 팀이 지금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첫 번째 꿈이고요. 그동안에 2부에서부터 K리그 1에 올라오면서 좀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A시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꿈이고요. 그리고 K리그에서 또 감독으로서 정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구단이 있다면, 또 그런 무대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 힘을 아낄 생각이 없고 그 제 힘을 다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도전을 하고 싶은 게 감독으로서 가진 꿈이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감독으로서 그런 큰 꿈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이 선수들이 정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일조하는 게, 또 선수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는 게 그게 감독으로서 꿈인 것 같아요. 진짜 마지막인데, 감독 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 같으세요? 글쎄요,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지금 10년이 넘어갔는데,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거든요. 이렇게 또 오래 하시는 감독님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. 근데 팀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진다면 또 계속해서 좀 나아갈 생각이고요. 그리고 감독을 하면 사실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얼굴도 많이 늙어가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외모나 인상 이런 게 선수 때보다 훨씬 더 아니, 선수 때 워낙 좀 이렇게 좀 거친 이미지 막 되게 좀 무서운 이미지 막 이런 거였어갖고 아무래도 뭐 집사람을 잘 만난 덕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사람이 잘 좀 내조를 해줘서 제가 감독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제주 구단이 정말 감독을 위해서 또 팀을 위해서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기서 그냥 특권을 누리고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좀 팀을 위해서 오늘 목표를 위해서 오늘 또 이뤄내는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이제 오랫동안 감독님이 활약하는 모습을, K리그 무대에서 또 활약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뵙고 싶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